이렇게 가도록 하죠. 서술형 풀이. 해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서술형 풀이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 애들이 잘 못 쓴다 그랬잖아요. 잘 안 써나간다고. 그래서 이걸 잘 써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이제 노트를 한 권을 준비를 시켜서 그 노트를 풀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요. 일단은 접근이 되게 되면 문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어떤 노트든 상관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무제 노트. 처음에는 이 풀이 노트를 쓰는 데 있어서 저희 집에도 이제 조그만 꼬마아이가 하나 있는데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수학 시험을 받고 왔는데요. 아빠가 수학 강사인데 몇 점 맞았고 할게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시죠. 그죠? 웃긴 점수를 받아갖고 왔어요. 저 받아갖고 왔는데 2학년 때 75점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엄마한테 혼날까봐 제가 먼저 시험지를 감추죠. 야, 일로 와봐. 아빠 이거 봤는데 이렇게 했어. 이게 1번 문제부터 틀렸어요. 1번 문제가 이랬어요. 1번 문제가 가그림에는 사과 9개, 나그림에는 사과 3개, 가그림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나그림에 있는 사과의 개수의 네모배이다 이렇게 써갖고 네모 안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건데 얼마인가요 어머니? 3 그죠? 3.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적어갖고 왔냐면 2 이렇게 적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아빠랑 곱셈 99, 99단 공부했는데 너 99단 기본만 알아도 너 이거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다 틀렸을까? 네가 이거 어떻게 푼 거야? 그랬더니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네모 베이다 그러니까 베이니까 베면 어서 베인다는 거 들어가지고 베면 둘로 나뉘니까 2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삼성카드급이죠 거의.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받아쓰기. 그러니까 국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그래서 네가 틀렸던 거를 그때 이제 우리 아이에게 시켰죠. 네가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다음번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아빠가 이면지를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연습장에다 써갖고 와봐. 그랬더니 저희 가서 써요. 한참 그척 써요. 그래서 딱 가져왔어. 한 바닥을 이만큼 썼는데요. 나는 네모 베이다의 베이다가 베이다, 둘로 나뉘는 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그 수필을 써갖고 왔어요. 쭉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서술형을 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이 평상시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에도 연습이 될 수 있게끔 풀이노트를 꼭 써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해 봐 주세요.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풀이가 정서되고 있는지, 바르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답안지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을, 거기에 수식을 사용해서 가면 더 좋고요. 수식 사용하기가 아직 힘들다면 그냥 글로 써 나가는 것도 하루에 2문제를 풀건 3문제를 풀건 그 생각을 써 나갈 수 있는지. 사실 기계적으로 암산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정서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문제 풀어가면 돼요.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꼭 풀이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예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안 돼. 서술형 풀이가 안 돼. 쓰겠으면 학원 강사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어떤 거예요? 문제 풀어. 척척척척척 풀어. 틀렸어. 틀린 거 다시 풀어. 척척척척 풀어서 다시 맞췄어. 모르는 건 물어봐. 이렇게 풀어. 척척척척 풀었더니 다시 또 맞았어.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제일로 편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도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풀어. 착착착착착 푸는 애들 없어요. 대부분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왜 안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왜?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안 하고 있을까? 왜 못하고 있을까? 본인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문제를 보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매일 배우는 게 새로운 것 같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고등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럼 해설을 보다 보면 선생님, 저는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당연하지. 왜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냐면 쭉 공부를 해나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미 중등 과정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
라고 얘기하니까 중등 과정에 미스가 난 애들은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답안지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해당 학년에서 개념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막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 보면 못 풀어.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까진 잘 갔다가 답을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그건 어디? 바로 전에 선이수됐었던 단원들이 미스가 나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못하다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디서 미스가 나는지 또한 그걸 찾아보기 위해선 아이의 생각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그 생각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야 프리노트를 쓰는 의미가 된답니다.